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농단의 주역으로 상당한 국고를 낭비하게 하고 학교 현장과 국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였던 강은희가 대구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과 대구 시민들에게는 염치 없는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다. 정당 경력 표시가 여러 수단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보자가 이를 인식했다고 보아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소감 한마디 짧게만 해주시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정당 경력 기재하신 거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재판에 성실하게 재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힘을 묶고 네네. 금융권과 각 은행에서는 자발적으로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시키는 네.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해 줄 것을 바랍니다. 재판장에 나오는 부끄러운 행진을 이제는 멈추고 시정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중 취재의 송민서입니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빅3를 모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먼저 강은희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절에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고요.
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기도 해서 많은 여론의 문매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6억 13 대구 교육감 선거 당시에는 정당 경력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이슈,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 신분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과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인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데요. 때문에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고 시장 신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슈, 대구은행입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성추행 논란을 시작으로 해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라왔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채용 비리, 비자금 조성, 펀드 손실 보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구속 기소가 돼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대구 시민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한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네.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사범인데요. 그렇죠. 일단 권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고요. 또 강은희 교육감은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일단 강은희 교육감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선거법 위반과는 별개로 그동안 네. 논란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 집중 취재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강은희 교육감, 어떠십니까? 우리 대구 교육계 수장으로서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나 위안부 합의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 여론이 있으니까요. 여론도 있고 그리고 새 정부에 들어서 지금 과거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그런 입장을 강은희 교육감이 취했다는 건 이제 정당성은 사실상 많이 약해졌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고려할 부분을 찾는다면 이분이 또 전직 집권당 의원이면서 행정부의 장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의 통제권으로부터 좀 운신의 폭이 아무래도 자유롭지는 않았겠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강금수 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사실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고 네. 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큰 범죄를 지은 겁니다. 그 결과로 지금도 일본은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치고 무례하게 굴고 있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죠. 그런데 또 불법 선거까지 하면서 교육 수장이 됐다는 것은 대구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사법부의 어떤 엄벌이 필요하고 또 교육감 스스로도 어떤 용퇴하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잠시 전에 우리 자료 화면을 보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네. 강은희 교육감의 첫 재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측에서 연기를 요청했어요. 내년 1월 14일에나 재개된다고 하는데 때문에 이 사안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번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후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여전히 지금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생겼었는데 특히 올해는 불법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군 구의원 모두 줄줄이 구속되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장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전에 통계치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번 지방선거로 인해서 지금 기소된 사람들이 한 1,800명 이상이 되는데 네. 이 숫자가 과거에 비하면 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네. 그래도 이게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마다 많은 선거 사범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인데 일단은 권영진 시장도 인정한 것처럼 선거법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지금 아는 사실이고 그렇죠. 자, 이 문제를 좀 앞으로 해결해 가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에게 당사자에게도 추궁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직선거법 체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무원도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이런 주장들이 또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조문이 지금 276개 조문입니다. 이 숫자가 바로 그러니까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조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의 여지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크고 이게 비단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좀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소지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물과 제도를 그 동시에 우리가 그 이제 한번 조율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강금수 사무처장님께서는 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관대한 사법부의 판결 관행이 문제입니다. 낙선자는 떨어졌기 때문에 봐주고 당선자는 현재 권력이기 때문에 봐주고 이런 처분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사법부가 부정선거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사회의 오랜 정치 독점의 폐해다. 한 정당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독점하다 보니까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 이렇게 모든 사회 계층에 어떤 보이지 않는 유착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부정은 좀 봐주고 넘어가는 문화나 의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선거 결과가 안 바뀔 것이라는 어떤 고정관념, 또 선거 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봤자 대구에서는 결국 어느 특정 정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정관념이 있고 그것을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시켜주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승자가 독식하는 지금 현행 소선구제 하에서는 특정 정당이 삭스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투표한 것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야 내가 효능감을 느끼게 되는데 제도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단체장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제도, 관행 그리고 인식까지 많이 개선이 돼서 다음 선거 때는 좀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님께서도 화면을 통해서 대구시정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그럼 화제를 돌려서 대구은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채용 비리, 비자금 조성, 펀드 손실금 보전까지 이게 지금 비리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불릴 정도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 항의도 계속 빗발치고 있는데요. 강금수 사무처장님은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은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도 많이 내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대구은행 비리는 대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비리가 다 이렇게 섞여 있는 종합 세트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채용 비리가 문제인 것인데 실력이 아니고 특권과 반칙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된다. 이것을 바라보는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심정은 굉장히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야 우리도 불의한 방법까지 써서 이겨야 되느냐 이런 유혹까지 받게 만드는 실정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대구에 미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그 공정한 사회의 룰을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청탁을 받아서 이 일을 처리한 사람은 일부 처벌을 받았지만은 청탁을 한 권력자들은 전혀 처벌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양산했던 방조했던 그 사회이사나 이런 임직원들의 책임을 전혀 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참에 일대 혁신과 인적 쇄신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도 공정사회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줘야지 청년들이 대구를 신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영세 소상공인들 참 살기 어렵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는 전국 최하 수준의 취업률 그리고 청년 유출률도 상당히 높은데 이러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대구은행 불법 채용 비리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 학생을 가르치는 장우영 교수님께서는 이런 사안들이 좀 더 마음이 와닿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죠.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 한국 사회에서 두 가지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이제 학생들이 너무나 오랜 동안의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 시작해가지고 학교에 들어와서도 저희 지금 학생들도 대학을 졸업하는데 2년, 3년 휴학하는 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고 네. 그동안에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요. 우리 사회의 금수저, 흑수저 논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신분 상승을 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다리가 시험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시험의 과정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큰 문제로 발생한다는 게 우리 그 학생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 전체를 지금 불신하게 되고 있다. 이런 거 가장 큰 문제가 있겠고요.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단은 그 시장이 안정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리는 얼마든지 만연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화하고 이 경쟁의 규칙을 공정하게 가져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확보되어야 하겠다고 판단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네. 공정한 사회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룬 논란들, 이 부정선거 그리고 대구은행의 비리 사건 다뤄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지금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민들의 관심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론화가 되지 않고 있는 지금 현황, 이게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우영 교수님? 예, 좀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 터질 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천착하고 접근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구조와 메커니즘을 탐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채용비리 관련해서도 심지어 이제 그 집권당 소속의 도지사가 대통령의 아들도 함께 파보자 좀 이런 식의 논쟁으로도 가는데, 그러니까 성역이나 진영을 넘어서 이런 구조와 메커니즘을 좀 탐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강근수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론 역할에 대해서? 예, 사실은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구 MBC가 지역의 중요한 이슈들을 좀 가볍게 다루지 않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다른 언론사들도 좀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생각이죠. 네. 웬만해서는 대구가 안 바뀔 거다, 이런 어떤 자포자기 심리랄까, 이것을 이제는 좀 떨쳐내야 되겠다. 사실상 변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이미 지난 촛불 전국을 지나서 지금 원래 지방선거까지 보면은 대구 시민사회는 이미 이대로 대구가 안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민들의 의식을 따라잡는 관행과 문화, 정치, 행정, 제도가 안 바뀌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바뀌면은 시민들이 그 변화에 체감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네. 자,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려는지 우리 장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는 이제 그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국회가 다 해주고 정부가 다 해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냐 혹은 대의민주주의냐 이런 이분법적 논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정부와 국회가 못할 때는 광장이 힘이 되고 또 더 이상 광장이 필요하지 않도록 정부와 그리고 이제 국회가 자기 책임성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사무처장님께서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치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어떤 자각이 필요하죠.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밥을 먹고 있는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청거리는데 등록금을 과연 낮출 수는 없는 것인지, 대학을 나와도 비정규직으로 저임금으로 전전하는 이게 언제 끝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와 연관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 그 금고를 맡기는 심정으로 청렴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또 네. 뽑아놓으면 제대로 하는지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25분 동안 교수님과 사무처장님 함께 하셨는데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 교수님, 끝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시간이 지금 여건이 허락치가 않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우영 교수님 그리고 강금수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